3시 되면 바로 스타트하는 네. 안녕하세요. QM 영어 강사 조안나입니다. 오늘은 이제 다산고등학교 2024학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과 여러분이 알기 쉽게 분석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저의 프로필을 먼저 보여드리면요. 저는 중앙대학교 대학원 영어 통사론을 전공을 했고요. 2004년 꽤 많이 오래됐죠. 한 20년 이전부터 에이펙 외 다수 동시통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QM 영어 강사로 있습니다. 자, 다산고등학교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이제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전체적으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기말고사의 난이도가 상당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 난이도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문의 내용을 모두 거의 대부분 변형을 시켜서 아이들이 꽤 많은 어려운 단어들과 함께 새로 보는 문장처럼 그런 지문들이 나와서 체감으로 다가오는 그 문제들이 꽤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범위는 중간고사가 교과서 2과 3과에서 나오고 추가 지문이 9지문이 나왔다라면 기말고사는 교과서 4과 5과. 그런데 저희 4과 5과가 지문의 내용이 꽤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톰이라든지 허리케인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과학적인 얘기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웠던 지문이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지문은 중간고사보다 3지문 더 많아진 지문이었고요. 난이도 전체 다 내용이 어려웠다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항수는 지금 선다형으로 해서 21문항, 논술 3문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80점과 20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고요. 문제 유형은 비슷하게 선택형, 논술형, 그래서 빈칸 완성이나 중심 내용 또는 어법성 판단 등의 문제가 나왔지만 역시나 단어들이 어려웠고 조건이 까다로웠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말의 난이도가 훨씬 더 어려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신 준비, 우리 다산고등학교 내신 준비 기말고사 어떻게 했냐면 일단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지문의 원문을 읽어봅니다. 그 원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그 글의 저자의 원래 썼던 글들을 먼저 읽어본 뒤 앞뒤 내용까지 넣어서 그 글을 숙지를 하고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생물학이나 철학 또는 미술학 등에 대한 지문도의 이해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본문 분석을 정확한 분석과 또는 시각적인 효과를 이용해서 내용을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원문이나 또는 변형된 지문들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저희 파이널로 적중 문제 풀기로 해서 우리 다산고등학교 유형에 맞는 적중성이 높은 문제를 풀어 파이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문장 분석 및 개념 설명 이후에 아까 처음에 제가 조금 강조드렸던 부분이 이 동의어와 유의 학습이 많이 중요했어요. 왜냐면 지문이 우리가 1번부터 21번까지 나온 그 지문들이 원래 지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모의고사 지문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다 변형된 지문들과 다른 동의어나 유의어로 나왔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아이들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형 지문 연습을 그것을 위해서 미리 좀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우리가 문항별, 유형별 문제풀이를 한 후 마지막 파이널에 1대1 개인 지도를 하면서 파이널 점검을 하였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 조금 통계를 한번 내보았어요. 자, 기본적으로 중심 내용 파악하는 거 한마디로 주제, 제목, 일치, 불일치 이것을 우리가 중심 내용 파악하기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10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해서 학생들의 독해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측정했습니다. 우리가 시험지를 미리 내신 준비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의 전체적인 제목과 주장이 같지 않기 때문에 변형 문제가 나와서 글을 읽으면서 시험 문제의 독해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이 매우
매우 많이 필요했던 기말고사였습니다. 어법성 판단도 6문항이나 나왔는데요. 그래서 평소에 갖고 있던 어법과 문법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문법 지식과 정확한 언어 사용을 측정을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평소에도 꾸준히 문법과 어법 연습을 해 주어야 됩니다. 자, 빈칸 완성은 5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문맥이의 능력과 역시 여기서도 우리가 어휘력이 많이 중요하게 나오는데요. 어휘력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동의어와 유의어 역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논술형은 3문제밖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배점이 매우 크고요.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 또는 표현, 문제 해결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거기 때문에 논술형도 역시 저희가 치중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문제 유형별 분포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중심 내용 파악이 메인이라고 치자면 빈칸 완성, 어법성 판단, 일치, 불일치, 그 다음 논술형. 문제 숫자로 봤을 때는 3문항이기 때문에 논술형의 숫자가 되게 적어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점수별 분포도로 간다면 점수가 우리 문항이 3문항밖에 나오지 않는 것에서 20점이 나왔기 때문에 논술형이 많이 차지했습니다. 다산고 같은 경우는 5점짜리 한 문제 빼고는 나머지는 부분 점수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2개 틀렸을 경우에는 15점이 바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우리가 캐칭을 하고 절대 틀리지 않는 논술형 연습을 쭉 해와야 됩니다. 자, 시험 준비할 때 제가 학생들에게 이제 자체 교재를 나눠주면서 했던 그 커버 스토리 중에 2가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아이들 열심히 공부하라고 조금 예쁘게 스타디미 오늘부터 나를 공부합니다 라는 겉표지 하나와 제 발음이 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모두 서울대를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서울대가 가고 싶어서 요런 우리 겉표지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조금 해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 학생들과 또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이 얼마나 정확하게 대비를 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다산고 문제에서 기말에서 2번과 3번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제목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라 하는 것은 정답은 우리가 2번이었거든요. 2번에 보면 The impact of meaningful work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유심히 보고요. 자, 역시 제가 마지막 파이널 기출문제에서 낸 부분에서 The impact of meaningful work라고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푼 학생들은 아주 빠르게 정답을 맞췄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째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윗글의 내용의 일치불일치 문제고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4번 보면 자, 우리가 여기 3,000 workers, 우리 숫자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3,000 workers 조금 더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3,000 workers, 여기는 지금 우리가 일치 문제였어요. 자, 오른쪽으로 가서 저는 이 문제를 일치하지 않는 문제로 냈고요. 답이 우리 4번으로 5,000 workers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풀어본 학생들은 숫자에도 꽤 많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마 알고 빠르게 정답을 캐칭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3번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법 문제였고요. 제가 15번 같은 경우에 요 사이콜로지스트 이 문제에 학생들한테 가장 강조를 했던 부분이 우리가 문법과 어법의 문제가 나오기 너무 좋은 지문으로 되어 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주제를 외워라, 제목을 뭐 써라, 그런 것보다는 어법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어법 문제를 좀 중시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어법상 틀린 것을 골라라 라는 연습을 우리 모의고사 35번에 했다면 역시 다행히도 우리 15번에서 어법상 틀린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가 정확하게 나와서 우리가 4번의 답을 체킹을 학생들이 잘했습니다. 자, 한 2가지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17번 우리 제목을 말하는 것이었고요.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답은 2번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제목이나 주제, 만약에 그 글 안에 있었던 단어로 한마디로 학교에서 주어주었던 그 지문 자체 그 단어가 나왔더라면 문제 푸는 데는 수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어들이 다 바뀌었고 지문 내용이 조금씩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어
아니어나 유해를 보지 않았으면 틀리기 쉬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정답이었고 보기가 perception, disengagement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보면 요 안에는 그 단어가 없어요. 우리가 perception, disengagement라는 단어가 요 안에는 없지만 우리가 주제로 알맞은 것은 perceptual disengagement라는 보기의 문제로 제가 57번 문제에 대해서 요 주제로 한번 잘 알아보자라고 얘기했던 보기가 똑같이 나와서 적중률이 조금 많이 높았던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 가볼게요. 자, 역시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correlation between travel speed and ability.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고 저는 이제 30문제의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냈던 거고요. Between speed of traveling and information processing 나왔지만 이 부분이 relationship 딱 이 두 가지의 차이였다고 보면 될 거고 당연히 relationship하고 correlationship이 유의하다라고 알고 있는 학생들은 빠르게 우리 5번의 답을 체킹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적중률 문제가 되게 많았는데요. 간단하게 가장 잘 보이는 5가지만 이제 해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기말고사는 다산고 학생들에게 꽤 많이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변형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왔고요. 지문의 자체의 단어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체감상 들어가기에 많이 어려웠던 문제였지만 그래도 많이 열심히 한 결과 20점씩 그래도 점수들이 많이 올라서 학생들에게 많은 격려를 하고 수고했다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다산고는 이번 기말고사를 학생들이 모두 열심히 잘 맞춰주었고 그 다음 이제 저희가 돌아오는 방학 동안 부족한 부분을 더 탄탄히 한 후 2학기 중간고사도 더 많은 실력을 올리도록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 제가 이 부분을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제 분석지에 나오는 스킬이거든요. 아까 전에 원문의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변형 문제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 원문 추가해서 원문에서는 이렇게 나왔다. 라는 부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간 학생과 모르는 학생은 꽤 많은 차이점이 있어서 원문 추가를 꽤 많이 해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 혀 미래 지도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냥 혀에 관해서는 단맛과 쓴맛이나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해 능력이 조금 어려웠다면 그림으로써 시각적인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런 책들은 이 부분에서 저희가 발췌를 됐다라고 시각적인 효과를 주어서 이 부분까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시각적인 효과와 또 음성적인 효과로 많은 수업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산고 수업을 기말고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영어 강사 조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